안녕하세요. 개편입니다. 지금은 4월 3일 새벽 1시.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좀 평온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하루 마감할 시간이고, 팩이 남은 거 조금 먹으면서 이제 퇴근 준비하고. 근데 이제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그냥 굶는 걸로. 밤에 야식 안 먹는 걸로. 뱃살이 너무 나와가지고 안 되겠어요. 오늘은 개인 편의점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좀 알고 있자는 취지로 이 한계점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또 대응책도 마련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오늘은 뭐 대응까지는 아니고 총 4가지 크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공간적인 한계. 저희는 대부분 작은 평수일 거예요. 개인 편의점은 그냥 일반적인 편의점도 포함되는 내용일 텐데요. 공간이 작다 보니까 이 매출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매출을 일으키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채소나 과일 이 2가지만 놔도 주부 손님들을 좀 유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냉장고로 놓을 곳이 없어서 지금 매장 밖으로 빼놓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더 욕심을 부리자면 솔직히 지금 주차장 하나를 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만 작은 정육점이라든지 아니면 수산물 이렇게 갖다 놓으면 거의 마트처럼 수준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법적인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채소를 좀 놨었어요. 고추, 상추, 깻잎, 양파, 마늘. 근데 금방 시들해지고 이렇게 딱 냉장고가 채소 냉장고가 구비가 돼 있질 않으니까 하루만 지나도 시들시들하고 채소 관리하는 노하우도 알지를 못해가지고 손님들이 사가면은 오히려 불만을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대충 할 바에는 아예 빼버리자 해가지고 좀 아예 안 놓고 있습니다. 채소는 간혹 그 손님들이 전에는 있었는데 왜 없어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잘 넘어가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자도 그러고 음료수도 그러고 술도 더 좀 많이 구색을 갖추고 싶은데 지금은 잘 나가는 거 위주로만 놨는데 좀 신기한 거 아니면은 수입산 좀 고가 하다못해 다른 데 가면은 이렇게 와인만 따로 진열해 놓는 와인장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건 없거든요.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술도 냉장고 하나 더 해가지고 수입 맥주 전용 칸, 그래서 뭐 푸른색 조명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쫙 비춰가면서 드라이 아이스로 이렇게 연기도 좀 뿜어가면서 먹음직스럽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제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미지의 한계.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개인 편의점들의 이야기가 되겠죠. 손님들이 즉석식품 같은 거, 도시락, FF 이쪽을 먹고 나시면은 이렇게 맛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그 둔감해서 그런 건지 다 맛있거든요. 안 맛있는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상해요. 그 손님들의 이제 취향이 틀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근데 이런 얘기는 브랜드 편의점에서도 손님들이 불만을 얘기한다고 하십니다. 맛이 없다고. 근데 그거는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자격지심인지 이거 괜히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 맛있는데, 나는 맛있게 잘 먹었는데. 저희 개인 편의점이라고 그렇게 막 질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먹을 만하니까 출시를 하는 거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고기 육질도 괜찮고. 이런 게 이미지의 한계인 것 같아요. 아니 1,000원짜리 떡볶이 사시면서 3,000원짜리 맛을 바라시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먹어보면은 맛있는데? 뭐 이 정도 하는 것까지는 솔직히 잘은 없어요. 하지만 진짜 막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떡볶이 있잖아요. 어쨌든 흉내는 내잖아. 그 정도로 기대치를 좀 낮춰주면 좋을 텐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3번째로 지원의 한계. 물 좀 마실게요. 저는 이렇게 입이 마르지? 전문가가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클 거예요. 만약에 진열을 할 때 전문가가 도와준다 그러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트라이앵글 진열법이라고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 위쪽에는 좀 가볍고 작은 사이즈의 물건들을 진열을 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크고 무거운 느낌의 물건들을 진열을 하는 방식.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우리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 정도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막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놓겠어요? 그렇지는 않지. 하지만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진열을 하는 거 하고, 그 전문가들은 하다못해 이 진열에 대해서 뭐 다른 편의점의 사례, 그동안의 소비자 동향, 아니면 외국의 사례, 이런 연구자료 같은 거라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전문가죠. 그리고 어떤 편의점이건 다 똑같이 진열을 하는 게 아니고, 휴게소 진열법이 있고, 이런 주택가 진열법이 있고, 시내권 진열법이 다 달라요. 그 전문가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그 매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여기 매장에 들어오는 소비자들은 어떤 물품들을 더 선호를 하냐, 어떤 게 잘 나가냐, 비중이 높으냐, 매출에,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진열을 하는 거하고, 우리처럼 그냥 모양으로, 아니면 조금 더 세심하신 분들은 뭐 글자가 잘 보이게, 아니면은 색깔별로 노랑, 빨강, 파랑, 초록 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아니면은 쭉 그냥 더 깔끔하게 보이려면 같은 색깔로만 쫙, 뭐 이런 거. 우리는 이제 실무에서 그런 거를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거를 더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런 지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건 당연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예를 들어서 자파를 진열을 한다. 위쪽에는 칫솔, 치약, 비누, 뭐 콘돔 이쪽으로, 아래쪽에는 샴푸, 린스, 세제, 뭐 트리오 뭐 이런 거 좀 큰 거 위주로 이렇게 진열을 하시는데, 편의점에 오시는 분들의 그 소비 심리는 작은 사이즈를 더 선호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칫솔, 치약이 훨씬 더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 요거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열만 하더라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누가 더 거기에 고민을 많이 했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보의 한계. 앞에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장님들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이거를 좀 알아봐야겠다, 배워봐야겠다라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정보 습득에 관한 점수는 빵점, 아니면은 많아야 뭐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손님들이 물건을 막 찾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새로 나온 까르보 떡볶이 없어요? 이제 처음 듣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손님한테 오히려 되묻죠. 어느 매장에 있냐, 뭐 GS냐, 세븐이냐, CU냐, 이마트냐,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궁금하니까 찾아봐요. 근데 저희는 그걸 시킬 수가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분이 좀 주로 찾거나 아니면 애기 엄마들이 좀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되도록 그거를 그 매장에 가서 사오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립스틱 사탕이 있었잖아요. 이게 세븐에만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게 한참 애기 엄마들 사이에서 이슈화 됐다는 얘기를 듣고 세븐에 가서 사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개당 500원 더 붙여갖고 팔긴 했는데,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다 나갔어요, 결국에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건 내가 놔야겠다, 안 놔야겠다, 자, 결론을 짓죠. 아무튼 이런 정보에 우리들은 늦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얘기를 해주질 않으니까. 결국에 이 이슈라는 거는 그 브랜드들에서 일단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고, 며칠 있다가 알게 되더라도 주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또 저희 개인 슈퍼 담당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소규모는 아니에요. 또 개인 편의점, 개인 마트들 거래하는 업체들 중에 큰 손들이 그런 이슈거리들을 뒤늦게 쫓아갑니다. 이제 급하게 요즘에 뭐 있다, 빨리 다 모여봐 해가지고 담당자들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마케팅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생산 라인에 이제 집어넣어서 공장도 돌리고, 그러면은 저희한테 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이미 다 팔리고 난 그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뒤늦게 이제 그거랑 비슷한 아이템이 나와도 저희 이제 진열을 해놓고 내심 기대를 하죠. 나도 이제 요즘 유행하는 거 갖다 놨다. 안 팔려요. 결국에는 이미 그 부시가 꺼졌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에서 저희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마트 업계를 선도하는 그룹이냐 아니면 후발주자냐,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크게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런 한계점에 크게 의미를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한계점을 알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여기에 크게 의미를 두게 되면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 경우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1번 공간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의미를 안 둡니다. 왜? 더 넓힐 수가 없잖아요. 더 구색을 갖다 놓을 수는 없어요. 채소하고 과일 갖다 놔 보세요. 그거 주부님들이 계속 클레임 거시고 문제 삼고 또 문제가 솔직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매장 이렇게 둘러보다가 채소 보잖아요. 시들시들해요. 그러면 제 마음도 시들시들해져요. 지금은 채소 과일을 안 넣으니까 과일은 가끔은 바나나는 놔요. 사과하고 이거는 굳이 관리 안 해도 오래 가거든요. 색깔도 잘 안 변하고. 근데 상추, 고추 이런 거 있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그거 얼마 안 하는데 근데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오히려 편해요. 그만큼 또 돈은 못 버는 게 맞는 거지만 주부님들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의 한계에서는 손님들이 만약에 여기 개인 편의점이라 맛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이상해요. 전 다 맛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기죠. 혹시나 뭐 추천해달라고 하면 추천해주고 자신있게 다 맛있으니까 정말로 맛있으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도 뭐 항의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이런 고객들의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사장님들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지원의 한계에서는 오히려 저는 제 개성을 살릴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좀 팔린 거를 제가 잠깐 모아봤어요. 오늘 이 헤라 뭔지 아시죠? 긁는 거. 이 헤라하고 요거는 이제 호스 물 뿌리는 호스 밴드예요. 이것도 팔렸고 또 이거는 빨래판 작은 사이즈 빨래판 이것도 팔렸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빗자루하고 이제 쓰레받기 세트도 팔렸고 브루스타도 팔렸고 또 뭐가 있었더라? 아무튼 이런 자파 부분에서 공유기 인터넷 공유기 그것도 팔렸고 저희가 이제 원룸촌이다 보니까 이제 새 학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빠하고 딸하고 들어오셨어요. 처음 보는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아빠가 여기서 사. 저 이제 가만히 있었죠. 뭔지 모르니까. 근데 딸이 이런 데는 없어. 아빠 이런 데 없어. 안 팔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어떤 거 찾으세요? 그랬더니 인터넷 공유기 찾으신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 카운터 위에 있거든요. 한번 꺼내볼까요? 높아.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갖다 놔요. IP 타입 공유기하고 키보드 이런 거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또 급하면 필요하니까. 어저께 그래서 공유기도 팔렸어요. 이거 제가 싸게 안 팔아요. 지금 이게 2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한 최소 5,000원 정도는 제가 남기고 팔아요. 왜냐면 급하니까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형화되어 있는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개성을 살릴 수 있다.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정보의 한계. 여기서는 요즘에 손님들이 릴 하이브리드 믹스 담배라고 하나 봐요. 믹스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없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하고 넘기죠. 그렇다고 손님들이 뭐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런 거에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우리는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간혹 가다가 왜 없어요? 이렇게 좀 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짜증 날 수도 있죠. 편의점 있다고 해서 사러 왔는데 없으니까. 그러면 안내를 해주죠. 저쪽에 어디 가시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정보의 한계에서는 신제품이라든지 대부분 신제품에서 이제 이런 사소한 좀 고민거리가 발생이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의미는 안 두고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시작을 한 거니까. 눈이 피곤하네요. 오늘 미세먼지가 좀 심해가지고 이상하게 눈이 피곤하네요. 자, 지금까지 개인 편의점의 4가지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대신에 아예 놔버려도 또 안 돼요. 이 편의점 업계의 흐름이라는 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발맞춰서 갈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단지 내 상가 슈퍼에서 아저씨가 그냥 앉아있고 카드로 계산 소액은 안 해주고 이거는 옛날 방식이란 말이죠.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봐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 여기 처음에 오픈할 때 아버지가 저희 지금 여기 카운터 전기장판을 깔자 그러시는 거예요. 온돌방으로 만들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면서 잠깐 이렇게 다퉜던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왜 안 되냐, 편하게 앉아있다가 손님 오면 일어나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대 차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흐름을 맞춰갈 정도는 또 돼야 될 것 같다고 봐요. 일부러 공부할 정도는 아니시더라도 누가 얘기를 해주면 관심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잘 나가는 게 뭔가, 또 다른 브랜드는 어떤 기계들을 갖다 놓나, 뭐 이 정도. 우린 전문가 필요 없잖아요. 아니 뭐 우리 매장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안 그래요? 자,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20분 정도 흘렀네요. 여러 사장님들 오늘 하루 또 고생하셨고, 내일부터 기온이 좀 올라간다고 해요. 또 이번 한 주가 벚꽃이 가장 만발한다고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 되시는 분들은 주변 둘러보시면서 화산 꽃구경도 다녀오시고, 저는 못 가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포스기의 매출도 좀 올라갈 것 같고, 또 우리 마음 속의 매출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